안녕하십니까. 눈 내렸을 때 천천히 가야 되죠. 왜일까요? 미끄러우니까. 눈길은요, 앞에 뭘 보고도 멈추려고 그러더라도 차가 안 서요. 하다 사고 나는데요. 눈길에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눈이 많이 내렸어요. 제한속도 50km로 돼 있고요. 근데 좀 빨라 보이네요. 커브길을 돌아가는데. 저 차가 왜 저기, 이렇게 됩니다. 눈길에는요, 앞에 길을 가로막고, 가로로 가로막고 있는 차가 보여요. 보이지만, 브레이크가 안 들어있고, 없어.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계시고요. 하다가 바로 코앞에서 멈춘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상대차 운전자는, 아니, 훤한 대낮에 왜 나를 와서 들이받아요? 이 뒷차 100%입니다. 근데 불박차 운전, 거기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똑바로 서 있으면 제가 피해가기라도 할 텐데 가로막고 있으니까 제가 피할 데가 없었잖아요. 이거 앞차에도 잘못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입장인데요.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 불박차 좀 빨랐어요. 눈이 2cm 이상 쌓였을 때 제한 속도의 50% 이하로 감속해야 됩니다. 제한 속도 50이라고 써 있었어요. 50이면 25로 달리면 될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25보다 더 느리게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인데요. 지금 이 속도가요, 25보다는 많이 높아 보이죠? 거의 50 정도 돼 보여요. 그런데 여기는 무슨 길인가요? 돌아가는 구분길, 커브길이죠. 커브길은 눈이 안 내렸어도 천천히 가야 돼요. 안 보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싹 돌아갔을 때 거기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거기 교통사고가 나갖고 사람이 쓰러져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곳은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언덕길, 커브길, 내리막길. 내리막길은 차가 빨리 가니까 천천히 가야죠. 언덕길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안 보이잖아요. 그 언덕길도 언덕마루, 고개마루 이런 데서 천천히 가야죠. 커브길도 이쪽이 안 보이잖아요. 이쪽으로 꼬부러졌으면 이쪽이 안 보이고, 이렇게 꼬부러지면 여기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천천히 가야 됩니다. 눈도 내렸죠? 커브길이죠. 근데 속도를 안 줄이네요. 속도를 안 줄이고 가다가 이때 보여요. 이때. 피할 수 있을까요? 저기까지 거리 얼마나 될까요? 한 30m? 제한속도 50도로에서 25 이하로 오면서, 그러면서 커브 끓이니까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좀 조심해서 왔으면 당연히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속도가 높았어요. 눈길에 감속 안 했고 커브길에 감속 안 했고 잘못했죠. 잘못해서 앞에 먼저 미끄러지는 차를 가서 하면서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습니다. 감속하지 않은 불박차의 100% 잘못일까요? 앞에 뻔히 있는데 그걸 왜 못 피했느냐? 그래서 앞차는 불박차 100%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앞차가 여기 서 있으면 되나요? 눈길에 위험한 곳에 커브길에 저렇게 길을 가로막고 서 있으면은 뒤에서 오는 차는 돌자마자 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놀래갖고 브레이크 잡다 보면은 속도를 낮춰서 오다가도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 잡으면은 찡 미끄러질 수 있어요. 위험한 곳입니다. 직선도로에 저렇게 돼 있으면 미리 보고서 속도를 줄일 수 있죠. 앞차. 나도 미끄러졌어요. 커브길에서. 저 차가 왜 미끄러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 차가 천천히 가니까 그 차를 보고 브레이크 잡다가 한 바퀴 돌았을 수도 있고요. 위험한 곳에 미끄러져 서 있던 것, 그것이 하나의 사고 원인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서는 눈길 또는 빙판길에 어떤 차가 핑그르르 돌면서 옆으로 도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옆에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근데 뒤에 오던 미끄러운 차가 또 차가 미끄러져서 또 오면서 사람도 때리고 자동차를 때렸어요. 미끄러운 것은 그 다음 차도 미끄러질 수 있다. 왜 미끄러운 곳에 그 차 옆에 서 있었느냐라는 취지에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해서 과실 30% 인정한 사건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앞차가 미끄러서 길을 막고 있었으니까 그 자체가 위험하죠. 물론 불박차가 속도를 천천히 줄였더라 하면은 불박차도 미끄러질 수는 있겠지만 저 차를 들이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불박차가 더 많이 잘못했지만 그러나 앞차도 먼저 미끄러져서 길을 가로막고 서 있던 거 그 자체 그것도 사고의 일부분 기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불박차가 더 많이 잘못했고요. 불박차 70, 미끄러져 서 있던 앞차 3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눈 많이 내린 날 자동차 끌고 나가시나요? 평탄한 길이면 나가도 되는데요. 내가 가야 될 길에 가파른 언덕길이 있을 때 그때는 자동차 안 갖고 나가는 게 상책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 앞에 차가 미끄러지네요. 거꾸로 미끄러지네요. 불박차도 미끄러지네요. 들이받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 뒤에 오는 차. 저 뒤에 오는 차도 이걸 보고 브레이크 잡아요. 앞에 차가 사고 났는데 브레이크 잡았는데, 아이고. 이런 사고 눈 내린 날 많이 일어납니다.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언덕길에서 브레이크 잡으면요. 차가 안 쓰고 핑그르르 돌아가요. 그러면서 썰매 타면서 쭉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일 앞차도 그렇게 내려간 겁니다. 제일 앞차 보실까요? 왜 후진으로 내려갑니까? 언덕길을? 저 차도 내려가면서 미끄러니까 브레이크 한번 살짝 잡으면 차가 핑그르 돌아요. 그 뒤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어떡하나요? 풀박차도 위험하면 브레이크에 발이 가죠. 브레이크 가는 순간 자, 그리고 저 뒷차 멀리 있는데 천천히 온다. 저 차도 이 상황을 보면 당연히 브레이크에 발이 가죠. 예전에 손이 가요 손이 가 그런 그 CF가 있었어요. 앞에 뭐가 있으면 발이 가요 발이 가 브레이크에 저절로 갑니다. 가는 순간 방법이 있어요. 어떤 차도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는 앞에 차 처음에 앞에 차요. 불박차 들이받았잖아요. 아이고 왜 앞차 천천히 가는데 그 차를 왜 들이받나요? 첫 번째 사고는 불박차의 100% 잘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고 그것은 둘 다 잘못했으니까 50대 50입니다. 따라서 제일 앞에 있던 차 그 차한테는 여하튼 다 물어줘야 돼요. 이런 입장인데요. 불박차 운전자는 그 차가요. 왜 거꾸로 내려가요? 저 그거 보고 저 위험해서 브레이크 발이 가는 순간 내 차도 됐는데 아유 저 혼자 다 책임지는 억울합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차 세대예요. 몇 대 몇일까요? 앞에 차가 똑바로 갔으면 불박차도 그냥 똑바로 가겠죠? 보세요. 저 차랑 거리를 얼마나 뒀는지는 앞에 영상이었기 때문에 명확치 않은데요. 저 후진으로 가는 차를 보면은 불박차도 이상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 브레이크 잡으니까 나도 저 차는 한 바퀴 돌고 나는 똑바로 가고 있습니다. 저 차는 한 바퀴 도느라고 좀 시간이 더 걸렸으니까 더 가까워진 거 그랬을 수도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저 차가 빠져줘야 되는데 여기서 불박차의 100% 잘못일까요?
내가 미끄러지고 있는데 왜 나를 박나요? 안전거리를 지켰어야죠. 이게 안전거리 미확보 때문에 일어난 걸까요? 차가 좀 크면 더 많이 잘 미끄러지겠죠. 이건 안전거리에 관계가 없어요. 나중에 보세요. 두 번째 사고. 저 차 이렇게 저렇게 멀리 있었어요. 저렇게 멀리 있었는데 저 차가 와서 날 박는데 안전거리가 누가 합니다. 앞에 차가 미끄러지는 걸 보고 나도 브레이크 잡다 보니까 내 차도 미끄러지는 거고 세 번째 차도 그걸 보고 미끄러지는 거고 제일 먼저 차가 그렇게 거꾸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두 번째 차가 미끄러졌을까요? 천천히 브레이크 안 잡고 엔진 브레이크 잡으면서 천천히 왔으면은 앞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갔겠죠. 앞에 차가 미끄러지는 거 보고 그 차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 차가 없었으면은 불박차도 그냥 가면 되고 세 번째 차도 미끄럽긴 하지만은 그냥 갈 수 있었는데 첫 번째 차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불박차도 그걸 보고 미끄러지는 바람에 세 번째도 미끄러지는 바람에 누구를 탓해야 될까요? 몇 대 몇을 얘기가 매우 어려워요. 내가 운이 나빴다. 미끄러워서 내 차 혼자 빙그르 돌다가 이런 가드레일에 부딪혔다. 그럼 누가 고치나요? 내가 고치죠. 운이 나빴던 거 각자과 각자가 처리하면 그럼 다툼이 없어요. 그런데 아니 나는 조금만 부딪힐 뻔했는데 당신 더 세게 부딪혔잖아. 그래 따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럴 때는 누가 더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셋 다 운이 나빴던 경우 굳이 과실비율을 얘기한다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서로 좋게 해서 내 건 내가 각자 처리하는 거 그게 공평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옆에서 갑자기 칼을 탁 들이대요. 그럼 어떡하나요? 피해야죠. 피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 부딪혔어요. 그럼 나도 다치고 옆에 사람 다쳤어요. 누가 물어줘야 되나요? 내가 물어주나요? 옆에 사람 다친 거? 아니죠. 갑자기 나한테 칼 들이민 그 사람이 책임져야죠. 내가 너무 놀라서 피한 거 그건 잘못이 아니죠. 그런 경우를 긴급피난이라고 합니다. 긴급피난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칼 갑자기 들이댄 그 사람이 나랑 옆에 사람 모두 다 책임지고 손해배상 다 해줘야 되는데요. 교통사고에 있어서도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방차는 사고 차량은 아닙니다. 사고 관련된 차량은 아니고요. 목격 차량입니다. 잘 가고 있죠? 저 앞에 트럭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 피하면서 옆에 자, 그 다음에 얘기 들어보세요. 가면 어떡해 저거. 가면 안 되는데. 가면 안 되는데. 네. 트럭이 그냥 갔어요. 트럭이 가면 안 되죠. 왜? 트럭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으니까요.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저기서요. 트럭이 포켓차로 들어갑니다. 좌회전 왼쪽 깜빡이 켜고요. 자,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검은 차 가지고 2차로에 자, 트럭이 왼쪽 깜빡이 켜고 있던 트럭이 이때 갑자기 우리 이 사람 어떻게 되나요? 피해야죠. 안 피하면 트럭이랑 부딪힙니다. 트럭이 들어오니까 이 트럭을 피하다가 이 차가 이렇게 차선을 이렇게 물고 이만큼 들어오면은 그냥 가서 부딪히죠. 부딪힐 것을 겨우 피하면서 3차로 차랑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트럭은 여기서 잠깐 서 있더니 잠깐 보더니 트럭이 그냥 가버리네요. 네, 그냥 가버렸어요.
가면 어떻게? 예. 가면 안 되는데 그렇죠. 가면 안 되죠. 이번 사고 그 트럭하고 부딪히지 않았어요. 트럭을 피하다가 일어난 사고인데요. 이번 사고 트럭 쪽에서 트럭은 찾았대요. 근데 트럭이 난 책임 없어요. 나랑 안 부딪혔잖아요. 보험 접수도 안 해준답니다. 이번 사고 트럭 있죠? 그 다음에 2차로차 있죠? 그 다음에 3차로차 있죠? 몇 대, 몇 대, 몇일까요? 이 사고가 왜 일어났나요? 트럭은 포켓차로 들어갔습니다. 포켓차로 왼쪽 깜빡 켜고 직진 신호에 2차로 차가 쭉 오는데 갑자기 들어왔어요. 거의 서 있던 차가 쑥 들어왔어요. 그 차를 피하면서 3차로 차. 3차로 차 정상대로 가고 있었죠. 3차로 차 잘못 있나요? 없지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트럭이 갑자기 들어오죠? 피하면서 3차로 차를 파. 3차로 차는 날벼락 당했죠. 잘 갔는데 갑자기 때리니까요. 3차로 차는 빵입니다. 0. 그러면 트럭과 2차로 차의 문제인데요. 트럭은 보험 접수조차 안 해주려고 한답니다. 나중에 트럭의 보험사에서 60대 40 얘기할 겁니다. 트럭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데 트럭과 부딪히질 않았네요. 보험사는요, 여태까지 제가 한 2만 건 정도의 블랙박스 영상을 질문을 받았어요. 그중에 비접촉 사고도 200건 넘게 했겠죠. 거의 100%가 60대 40을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깜빡이를 거꾸로 켰네. 그러면은 70대 30까지는 해드릴게요. 거의 100%에 가깝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뻔해요. 부딪혔으면은 100대 0이에요. 근데 안 부딪혔잖아요. 비접촉은 60대 40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비접촉 사고일 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딪혔을 때의 과실이 피했을 때의 과실과 똑같습니다. 부딪혔으면 몇 대 몇인가요? 왼쪽 깜빡이 켜고 있던 차 갑자기 쑥 들어오면 100대 0이죠. 그 차 피하느라 이런 사고도 100대 0입니다. 이번 사고는 트럭 100, 2차로 차 0, 3차로 차 0, 100대 0대 0입니다. 깜빡이 왼쪽으로 켜고 갑자기 오른쪽으로.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러다가 그 차 때문에 사고 났으면 내려서 괜찮습니다. 이거 보험 처리해 주겠습니다라고 해야지요. 나중에 찾았는데 보험 처리도 못 해주겠다? 새로운 운전자 자칫 잘못하면 뺑소니 인정되면 특가법상에 뺑소니 인정되면 4년 동안 면허 취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등 없는 주택가 골목길에 미니 교차로, 조그마한 교차로에서 차끼리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급하게 브레이크 잡다가 오토바이 같은 경우 넘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부딪히진 않았지만은 급브레이크 잡다 넘어지는 경우 비접촉이죠. 비접촉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풀박차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요. 깜빡이 켜고 우회전합니다. 우회전해서 다시 저 앞에서 좌회전합니다. 좌회전해서 천천히 가는데 뭐가 보여서 아이고 이번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는 이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경찰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는데요. 경찰에 갔어요. 경찰에서는 오토바이가 넘어졌네요. 부딪히진 않았지만은 자동차 대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부딪히기 직전에 오토바이가 넘어졌네요. 비접촉 사고지만 자동차 잘못이 더 큽니다.
그 보험사에서도 경찰에 자동차 가해 차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자동차 잘못이 더 큰 거죠. 자동차 잘못 60, 70. 그거 어느 정도인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풀박스 운전자는 저는 멈췄잖아요. 멈췄는데요. 오토바이가요. 깜빡이도 안 켜고요. 빨리 나왔어요. 그리고 가상의 중앙선 길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그거 침범해서 원을 너무 좁게 그렸어요. 제가 뭐 잘못한 거죠? 이런 입장인데요.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경찰은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면은 자동차가 잘못됐다. 자동차는 바퀴가 4개고 오토바이는 2개다. 자동차가 크다, 강하다. 오토바이는 작다, 약자다. 약자로 보여야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약자 보호의 원칙은 없습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 동급입니다. 누가 법을 어겼느냐,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져서 자동차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 다쳤으니까 치료는 다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상대편이 잘못이 많더라도 치료비는 일단 대주자. 그게 약자 보호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동차에 잘못이 없으면 100대 0이면 자동차 쪽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자, 이번 사고에 있어서 자동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여기서 좌회전 들어가죠. 아무 문제 없죠? 자, 여기서 여기가 교차로예요. 이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없어요. 첫째, 서행해야 됩니다. 둘째, 좌우가 확인이 안 되면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일시 정지해야 돼요. 어디에?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오른쪽에 태권도 학원차가 있어요. 그러면 이 차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차가 안 보여요. 그래서 불박차는 천천히 가다가 멈춰야 되는데 어디 멈추면 될까요? 여기, 요 바퀴. 여기 멈추면 되는 거예요, 여기. 거기 멈췄어요. 오토바이가 오든 안 오든 일단 노란 차 때문에 안 보이니까 노란 차 옆에 서서 안전한가? 괜찮네?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섰어요. 노란 차 이 앞바퀴보다 뒤에 섰어요. 불박차는 할 걸 다 한 겁니다. 직진 대 좌회전. 직진차가 우선입니다. 오토바이는 직진한 차가 있나 없나 살펴야 돼요. 그리고 요 차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오기 전에 멈췄어야 돼요. 그런데 멈추지 않고 쑥 여기서 쑥 미리 조심했어야죠. 여기서 발을 내디디면서 브레이크 잡는데요. 들어오기 전에 멈췄어야죠. 불박차가 뭘 잘못했을까요? 불박차는 그림자 보고 최선을 다한 겁니다. 혹시 마지막 꼬투리 잡을 수 있는 것. 이 도로를 가운데로 쭉 그물 그었을 때 오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왜 가운데를 물고 왔느냐? 그게 시비가 될까요? 이 차 때문에, 노란 차 때문에 오른쪽 붙을 수가 없어요. 주차되어 있는 차이기 때문에. 불박차는 잘못한 게 안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안 됐지만 과실비율은 오토바이 100, 불박차 0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적으로 잘 달리고 있었는데요. 3차로 쪽으로 빠졌던 차가 갑자기 불분유턴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량 정상적으로 1차로 달리고 있습니다.
일차로 정상대로 가고 있는데요. 앞에 텅겨 있어요. 변속도 시속 60km 되고요. 앞에 차 한 대가 2차로 3차로 빠집니다. 그런데 아니 2차로 3차로 빠졌던 차가 갑자기 돌아왔어요. 가까운 거리에서. 불박차 운전자는 저기서 갑자기 불분비천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예상합니까? 그리고 저는 2차로에서 3차로 빠졌잖아요. 빠졌던 차가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휙 들어오면 제가 시속 60으로 달리고 있었는데요. 전 도저히 못 피해요. 100대 0이죠? 그런데 상대편 보험은 아닙니다. 100대 0 아니고요. 이번 사고는 80대 20입니다. 아니 상대편 불법 유턴이잖아요. 불법 유턴. 당연히 100대 0이죠. 경찰관 하는 얘기. 불법 유턴 하려던 중에 일어난 사고이긴 하지만 그러나 반대편 차랑 부딪혔어야 그래야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사고고요. 이번 사고는 같은 방향끼리 사고이기 때문에 불법 유턴 시도 중에 사고일 뿐이고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사고는 아닙니다. 상대편 봅니다. 중앙선 침범 아니래잖아. 그러니까 같은 방향끼리 갈 때는 서로 조심해야지. 80대 20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불박차 똑바로 잘 가고 있죠. 상대차 2차, 3차로 쪽으로 3차로 어디로 들어가나 싶었어요. 근데 똑바로 서네요. 저기 차를 세우려나 보다. 근데 여기서 깜빡이도 없이 나갔던 차가 속도도 쭉 떨어져 있죠. 그 차가 여기 이거 중앙분리봉 한 2개 정도 누가 그전에도 불법 유턴한 차가 있었나 봐요. 불법 유턴하면서 2개 정도 없어졌어요. 자, 요 공간 여기로 다시 들어올 거 예상할 수 있나요? 예상 못하죠. 여기 개구멍이 있다는 것을 모르죠. 두 번째, 상대차가 들어올 때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내가 천천히 시속 한 10km, 20km 오고 있었으면은 빵 하면서 멈출 수 있지만 차가 없어요. 제한속도 60km,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도저히 못 피하죠. 그런데도 보험사에서는 80대 20을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왜 불법 유턴 사고가 아니라고 할까요? 불법 유턴을 하려던 중에 사고이긴 하지만 그러나 중앙선 침범인 불법 유턴 사고는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의 사고일 때를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봅니다. 같은 방향이니까 같은 방향은 중앙선도 안 넘어갔네 부딪힌 데가. 그래서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니다. 그러나 불박차 운전자는 맞은편에서 갑자기 넘어온 거나 오른쪽 3차로로 갔던 차가 갑자기 들어온 거나 차이가 있나요? 불박차 운전자로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앙선 침범하려던 중이라는 사고잖아요. 실질적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경찰과 검찰은 같은 방향끼리 가는 차끼리는 불법 유턴 하려던 중에 일어난 사고를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거 언젠가는 바뀌어야 돼요. 대법원 판결 중에는 같은 방향끼리 가는 차들끼리도 직진 신호에 불법 좌회전하다가 뒤에서 오는 차랑 부딪혔으면 그거 신호 위반이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사고 중앙선 침범하려다 일어나는 사고잖아요. 그러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되어야 옳을 것 같은데요. 그런 판결이 언제쯤 나올런지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갑자기 맞은편에서 들어온 거나 보세요. 중앙분리봉 여기 끊겼죠? 여기서 갑자기 들어온 거나 여기서 들어온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상도 못했고 피할 수도 없는 건 이쪽에서 들어오나 이쪽에서 들어오나 똑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불박차 운전자는 완전히 날벼락 맞은 거죠. 날벼락 맞았을 때 왜 벼락을 맞았느냐? 그게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이번 사고는 당연히 100대 0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띄워야 됩니다. 앞차가 갑자기 멈추면 나도 뒤따라 멈출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앞차를 뒷차가 들이받으면 왜 안전거리를 못 지켰느냐라는 이유에서 뒤차를 가해 차량으로 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아야 될 때도 있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는 덤프트럭입니다. 짐을 가득 실었어요. 이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 도로인데요. 앞에 차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허허. 만일 잘 가던 차가 이유 없이 급제동하면 앞차에도 잘못이 있는 겁니다. 앞차에도 한 30% 정도 잘못이 있어요. 안전거리 확보하지 못한 뒤차 70, 앞차 30 정도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 차가 이유가 있어서 멈췄으면 갑자기 누가 무단횡단자 뛰어들어온다든가 또는 동물이 달려든다든가 그래서 급제동했는데 뒤차가 들이받았으면 앞차는 이유가 있어서 멈춘 거고 뒤차는 안전거리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럴 땐 뒤차 100% 잘못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고에 있어서 앞차가 빨간 차가 왜 멈췄는지 영상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잘 가고 있죠? 앞차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차선하고 차선과 차선 사이 공간 이걸 합치면은 시 외곽 지역에서는 약 13m입니다. 약 한 20여 m 되어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차! 흰색 차가 들어오네요. 흰색 차 들어오더니 얼마 안 가서 멈추고 아이코! 흰색 차가 2차로 돌아서 앞으로 쭉 갔으면 문제 없었는데 왜 멈춘 걸까요? 여기 요 새길로 들어가려다가 근데 새길을 자세히 보니까 막아놨네요. 쇠줄을 쳐놨어요. 저 흰색 차 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막히지 않게 멈춘 겁니다. 그 빨간 차는 저 차가 빠질 줄 알았는데 빠지지 않고 멈추니까 빨간 차 멈추고 풀박차는 트럭은 빨간 차랑 간격이 얼마 안 돼서 쾅! 이번 사고에 대해서 풀박차 운전자는 아니 거기를 흰색 차 갑자기 쑥 들어서 멈추면 어쩌라고요. 이번 사고는 흰색 차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리고 제 차는요 집이 많이 실려 있고요. 저 덤프트럭은 잘 못 써요. 승용차처럼 잘 못 씁니다. 빨간 차는 멈출 수 있지만 저는 더 많이 미끄러지고요. 그리고 저는 빨간 차 브레이크 잡는 거 보고 그때 브레이크 잡아서 저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경찰에서는 어허 흰색 차가 갑자기 멈춘 거 그거보다는 불박차가 훨씬 더 잘못했어요. 불박차가 안전거리 못 지켜서 그렇잖아요. 불박차 가해 차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흰색 차는 여기가 뭐 주정차 금지구역도 아니고요. 내가 이 차로 다 들어가고 멈추고 빨간 차는 뒤에 멈췄는데 왜 불박차는 못 멈췄나요? 불박차가 100%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번 사고 누구 때문에 일어난 사고일까요? 그리고 앞에 흰색 차, 빨간 차, 불박 트럭 몇 대 몇일까요? 우선 불박 트럭이 앞차의 간격이 좁아 보이죠. 이 승용차도 이 정도를 하고 있는데 승용차보다 간격이 더 좁습니다. 안전거리 확보하지 못한 건 잘못이에요. 하지만 앞에 사고 안 나고 쭉 차들이 갔으면은 불박차가 앞차를 들이받을 일이 없지요.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깜빡이 켜고 들어오는데 이때요. 들어와서 쭉 가면 괜찮은데 여기서 멈춥니다. 여기서 속도가 급 감속하죠. 차로 변경 후 급감속하는 거, 차로 변경 후 급제동하는 거 그럼 무진장 위험해요. 내가 잘 가고 있었는데 어떤 차가 깜빡이 켜더니 내 앞으로 들어와서 탁 멈추면 피할 수 있나요? 운 좋게 피할 수도 있고 가까우면 못 피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내가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차가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진출로로 나가야 되는데 늦었다 하면서 갑자기 변경 진로변경 딱 하고서 못 나가고 멈추면은 못 피하죠. 그래서 고속도로 사고에서 진출하려다가 못 나가고 멈춘 차를 들이받았을 때 100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속 100km 또는 큰 트럭들 시속 8, 90km 달리는데 거기서 저 앞에 있던 차 대각선 쑥 들어오더니 턱 멈추면은 3, 4초 만에 어떻게 멈춥니까? 그래서 앞차에 100% 잘못일 때가 많아요. 이번 사고 비슷합니다.
이곳 사고 현장이 제한속도 시속 80km래요. 그런데 상대차가 들어와서 얼마 만에 멈추는지 여기서 들어오죠. 24초, 1, 2, 3, 4초 만에. 짐을 가득 싣고 있는 덤프트럭이 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 차가 들어올 때 급제동 해야 될까요? 이때 브레이크 잡아야 되는 건 아니죠. 이때 브레이크 잡는 게 아니라 흰색 차가 들어와서 안 가니까 그때 빨간 차 브레이크 잡고 이때 불박차도 같이 브레이크 이때 잡는 거죠. 자, 25초입니다. 1, 2, 3. 3초가 안 돼요. 아까 25초 후반부였어요. 2점 몇 초 만에 짐을 가득 싣고 있는 덤프트럭이 멈출 수 있나요? 못 멈춥니다. 이번 사고는 불박차가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것도 잘못이지만 이 차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예요. 저 차가 갑자기 들어와서 멈추는 것 때문에. 들어오려면 미리부터 2차로 들어와갖고 막히는 건 여기쯤에 서야지 여기쯤에. 근데 길을 가름하고 한 건데 딱 쓰면은 빨간 차 어떻게 가라고요? 뒤에 쓰는 불박차 어떻게 하라고요? 안전거리 미확보가 무조건 잘못이다라는 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블랙박스 없을 때. 지금 블랙박스에 의해서 누가 더 많이 잘못했는지를 보여주지요. 앞에 잘 가고 있는 차들끼리의 문제였다고 그러면은 이유 없는 급제동 30, 뒤에서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불박차 70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 차는 내 앞에 있던 차가 아니에요. 1차로로 가다가 쑥 남의 집에 들어와서 멈춰버렸어요. 변경 후 급제동. 그것은 앞에 가던 차가 브레이크 잡아서 멈추는 것보다 매우 나쁘죠. 따라서 불박차가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것도 잘못입니다. 하지만 남의 집에 들어와서 갑자기 멈춘 거, 그게 더 나쁩니다. 종합적으로 흰색 차 70, 빨간 차 0, 불박차 3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차장에서 차가 나갈 때 또는 주차할 때 후진 주차 많이 하죠. 또 나가려던 차도 한 번에 못 나가서 좀 후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서로 후진하다 일어난 사고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흰색 차가 들어오고요. 들어와서 저쪽에 주차 라인 쪽으로 차를 대려고 하는데 옆에 차가 움직이네요. 네, 그래서 옆에 차가 나가려고 하는 거죠. 흰색 차가 멈췄습니다. 자, 저 차가 후진해서 이제 앞으로 나갈 거예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갈 거 생각하고 흰색 차가 가는데, 따라가려던 차가 후진하면서, 이번 사고에 대해서 흰색 차 운전자는, 아니, 난 나가는 걸 보고 난 후진했는데, 나가려고 해서 나가야지. 나가던 차가 왜 후진해요? 선생님이 100% 잘못했어요.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하지만 상대차 운전자는, 아니에요. 나도 후진, 선생님도 후진, 우리 둘 다 후진이잖아요. 둘 다 후진이면 50대 50이에요. 라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 마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승용차는 후진으로 해서 밖으로 나가려던 중이었죠. 나가려던 차가 앞으로 가면 되는데 왜 후진했을까요? 그건 다른 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보시죠. 승용차가 후진해서 앞으로 가서 꺾는데 바로 이때 여기 차가 한 대 들어오고 있네요. 요 차 때문에 못 나가고 나갈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후진하는 중이었습니다. 한편 SUV 차량은 상대차가 앞으로 빠졌어요. 빠졌고 이 흰색 차는 저기서 들어온 차가 있는 걸
못 봤어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자, 내가 아까 양보해줬지? 자, 후진해서 앞으로 가지? 그러면 이제 가세요. 나 이제 후진할게요. 그러면서 후진합니다. 보시죠. 저 차가 빠져줬죠? 공간이 생겼죠? 그래서 후진했죠? 자, 후진해 가고요. 완전히 들어왔죠? 근데 이때 저 차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때. 흰색 차 입장에서는 아니, 갔으면 가지. 그리고 설령 후진을 한다 손 치더라도 후진할 땐 뒤를 봤어야지. 내가 뒤에 있잖아요. 내가 완전히 뒤에 있는데 왜 나를 못 보고. 흰색 차 운전자는 많이 억울해합니다. 따라서 50대 50은 아닌 것 같죠? 50대 50 되려면 서로 못 보고 서로 후진하다 붙여야 돼요. 근데 이번 사고 흰색 SUV가 벌써 뒤에 있어요. 뒤에 있는데 저 차가, 승용차가 뒤를 안 보고 바로 후진하는 겁니다. SUV도 후진 중, 승용차도 후진 중, 후진 중이긴 하지만 SUV 차량이 이 승용차 뒤에서 이미 있었어요. 뒤에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차가 못 보고 후진했기 때문에 승용차가 더 많이 잘못됐죠. 따라서 50대 50은 아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승용차가 나갈 때 흰색 SUV 차량이 양보해 줬을 때 그때 확실하게 후진했었어야죠. 확실하게 후진을 해서 오른쪽 공간을 남겨두고 그 오른쪽으로 나갔더라면 맞은편에 차가 오더라도 후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상황 다시 보시겠습니다. 후진하고 있죠? 여기서 후진하려고 그러면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후진을 좀 더 해서 자, 여기 보세요. 후진을 좀 더 해서 아니면은 저 주차 공간을 들어가서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꺾었으면 그럼 차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후진을 어중간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나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나가니까 그 차가 들어오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거죠. 흰색 SUV는 갔겠지. 이제 안심하고 빠졌잖아요. 빠졌으니까 앞으로 가겠지 생각하고 뒤로 가는데 저기서 후진.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흰색 SUV는 잘못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같은 차가 들어오면 나보고 어쩌라고. 그런데요, 주차장에서는 한 번에 못 나가고 갔다가 또 왔다가 하면서 자세 잡기 위해서 움직이는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흰색 SUV에도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건 저 차가 확실하게 빠지는 걸 보고 후진했더라면, 승용차가 후진했다 나가죠? 이때 흰색 SUV가 후진할 때 아직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죠? 저 차가 나갈 걸 생각하고 이때 계속 가죠? 잠깐 좀 멈춰서 확실하게 빠진 다음에 완벽한 공간이 생겼을 때 그때 후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승용차가 후진했다가 승용차 후진하는 것을 양보해 줬어요. 그리고 승용차가 앞쪽으로 향했어요. 이제 다 빠졌겠지 라고 생각한 거, 거기에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주차장은 차들이 엉키는 곳이에요. 차들이 엉키는 곳에서는 나갔던 차가 조금 다시 섰다가 또 후진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뒤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흰색 SUV가 상대차가 벗어난 다음에 했더라면, 그리고 여기서 잠깐 멈췄더라면, 저 차랑 공간이 얼마 안 되는 여기를 들어갔잖아요. 이거 얼마나 되겠어요? 너무 공간이 작아요. 어떻게 보면 난 양보해줬다. 양보해주고 그 차가 빠졌다. 그런데 후진했다. 내가 무슨 잘못이냐. 뒤를 못 본 그 차가 잘못이지. 그러나 흰색 SUV도 상대차가 완벽하게 빠져서 내가 후진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후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일부 남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뒤를 안 보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나갔다가 뒤를 안 보고 후진한 승용차가 더 많이 잘못됐어요. 하지만 흰색 SUV에게도 일부 아쉬움은 있어서 이번 사고는 80대 20으로 보입니다.
있습니까?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차가 안 보였었는데요. 교차로 막 빠져나가는데 쾅! 지나가는 불박차를 때린 거예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자, 천천히 신호에 따라서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는데요. 자, 가고 있습니다. 깜짝이야. 뭐야? 못 봤어? 네, 안 보였어요. 안 보였던 차가 오른쪽에서 신호 따라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차 지나가는 거 보이죠? 이 차 지나가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방호벽이 있죠, 플라스틱? 저 위에 플라스틱 방호벽의 높이가 90cm랍니다. 자동차는 보통 승용차가 한 1.4m, 5m 되죠. 사람이 이렇게 쓰면은 한 여기쯤 닿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차들이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자, 여기를 쓸 때 안 보여요. 차가 없어요. 차가 없어 쭉 가는데 아직도 안 보여요. 안 보여. 가는데 쫓아와서 때렸습니다. 자,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는요.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안 보이지 않느냐. 나 신호에 따라가고 있었는데 안 보이던 차 갑자기 날 때리면 나 뭐 어쩌란 얘기냐. 당연히 100대 0이죠. 이런 입장인데요. 상대편 보험사는 아니에요. 100대 0 아니에요. 이번 사고 불박차도 벌써 우회전에 차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처럼 제 대비를 했었어야죠. 이번 사고는 80대 20입니다. 라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 발생률은 몇 대 몇일까요? 내가 직진이면은 상대차는 빨간불이죠. 빨간불에 우회전할 수 있을 때도 있고요. 우회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빨간불에 우회전할 수 있는 것은 우회전하기 전에 횡단보도, 그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으면 우회전하면 안 돼요. 하지만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면 그때는 그 횡단보도 성격을 상실하는 거죠. 그 경우에는 우회전할 수 있는데요. 우회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우회전은 비보호 우회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사고 나면 안 된다. 사고 나면 보호받지 못한다.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우회전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나는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회전에 들어오는 차, 그 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에게 방해되면 안 됩니다. 다만 내가 직진에 가는데 저쪽에 우회전에 차가 들어오네? 저 차? 내가 가는 속도랑 상대가 오는 속도랑 비슷할 때 저 차가 양보해야 되는데 양보 안 하면 어떡하지? 당연히 양보해야 되는데 내 느낌에 저 오른쪽에서 오는 차 나를 못 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나를 못 보거나 또는 내가 가고 있는데 저 차가 더 빨리, 즉 나보다 먼저 갈 수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내 신호에 따라서 가고 있는데 어디서 우회전의 차가 건방지게 들어와? 그러시나요? 그럼 사고 날 수 있어요. 저쪽에서 오는 차가 속도를 줄이면 이제 나를 보고 멈추려 하는구나. 그럴 때 가면 돼요. 근데 저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쭉 오면, 그러니까 내가 가는 속도랑 저 차가 오는 속도랑 내가 가야 될 거리랑 저 차가 오는 거리랑 비슷해서 이대로 쭉 가다가는 만날 것 같다. 만나면 뭔가요? 사고죠. 자동차가 만나는 건 사고입니다. 사고 날 것 같다. 그럴 땐 내가 속도를 줄이면서 그 차를 살피면서 그 차에게 빵! 그래도 들어오면 내가 멈춰야 됩니다. 그러지 못해 사고 났을 때 그런 경우는 나한테도 20% 정도 잘못은 있어요. 따라서 상대편 보험사에서 80대 20 얘기하는 게 전혀 얼토당토 않은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뭔가요? 보였을 때 내가 가고 있는데 저 차도 이대로 가면 서로 만날 것 같다. 보일 때는 나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차가 없어요. 내가 먼저 가고 차가 안 보여요. 내가 가는데 저 뒤에 있던 차가 쫓아서 때리면 그럴 땐 조심할 수 없는 거죠. 뭐가 보여야 조심하는데 내가 가면서 내가 이 정도로 가면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앞을 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이번 사고의 포인트는 상대차가 언제 보였느냐인데요. 영상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이쪽 보시죠. 차가 보이는지. 불박차 속도 빠르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안 보여. 없어요. 나는 이제 요거 하나, 둘, 셋 칸 남았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칸 남았고요. 전 비슷하게 오는 차가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아직도 안 보여. 그래서 가는데 쫓아와서 때린 거예요. 누가 앞에 있었습니까? 불박차가 앞에 있었죠. 불박차가 앞에 가고 있어 상대차가
없었어요. 없으면 나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없었던 차가 나를 못 보고 쫓아와서 내가 이미 가고 있는데 신호에 따라 가고 있는데 나중에 온 차가 나를 때린 겁니다. 상대 차는 우회전하기 위해서는 넓은 길로 합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는 항상 속도를 줄이고 차가 있나 없나 살피고 불박차가 아까부터 오고 있었어요. 정상적으로 오고 있었어요. 정상적으로 오고 있었는데 먼저 가고 있어요. 우선권이 있죠. 우선권이 있는 차가 혹시 저쪽에서 어떤 차가 쭉 나올지도 모르니까 내가 멈춰야 되나요? 아니죠. 우선권이 있는 차는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내 눈앞에 뭔가 들어오는 위험하다 싶을 때는 조심해야 되지만 없을 땐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돼서 가는데 쫓아와서 때렸는데 불박차가 뭘 잘못했나요? 만약 상대차가 들어오는 게 보였는데도 당연히 멈추겠지 생각하고 하다 사고 났다 그러면 불박차에게도 20% 정도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안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보셨잖아요. 안 보였잖아요. 게다가 블랙박스보다 사람은 뒤쪽에 있겠다? 더 안 보이죠. 블랙박스에 보이는 걸 보더라도 안 보였어요. 어쩌라고요. 불박차는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고 상대차가 나중에 왔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나왔어.